대한남성과학회에서 국내 발기부전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대부터 70대까지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년 남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로 정력이 약해졌다입니다. 특히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빈말이라도 당신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내일 장어나 먹으러 가자 라는 이야기라도 듣게 되면 괜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침에 발기가 안 되거나 관계 중에도 발기가 풀어지는 경우가 잦아지죠. 시간이 갈수록 정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집착할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떨어진 정력과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력 부족과 발기부전을 개선하려면 음경의 구조와 발기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기는 음경의 면체에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유입됨으로 인해 점점 음경이 커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피가 몰린다고 하죠. 평소에 7배나 되는 피가 몰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따라서 얼마나 피가 많이 몰렸는지에 따라 발기의 강직도, 즉 딱딱한 정도가 결정되며 우리가 정력이라고 부르는 실체는 피, 혈액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우는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장어와 같은 역할을 하죠. 산화질소 없이는 발기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발기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유하자면 산화질소는 마치 물이 꽉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청소제와 같습니다. 만약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아쉽게도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평균적으로 40대가 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20대에 비해 40%가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80%가 줄어듭니다. 이 산화질소 생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죠. 따라서 아르기닌 섭취가 부족하면 산화질소 생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르기닌은 신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장어와 소고기, 굴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나는 평상시 장어와 소고기 같은 보양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00% 필요량만큼 음식으로 보충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어를 20마리 정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어를 매일 20마리 정도씩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은 타 아미노산보다 흡수율이 낮고 장에 들어가자마자 38%나 분해되기 때문에 흡수 경쟁에서 쉽게 밀립니다. 그래서 함량이 매우 중요하며 고함량의 아르기닌을 반드시 별도로 섭취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의 아르기닌 1일 적정 섭취량 3000에서 6000mg 기준으로 정력의 상징인 장어, 굴과 같은 보양 음식과의 아르기닌 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식품 1회 섭취량 기준 20g으로 최대 용량 6000mg을 복용한다고 보면 무려 장어의 28배 참굴의 62배 수준이 아르기닌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이 남성 정력과 관련된 대표 필수 영양제로 불리고 중년 이후 남자들에게서 효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파워풀한 정력 이외에도 아르기닌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효과가 있어 발기부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음경의 면체 혈관의 산화질소의 양을 증가시켜 발기가 유지되는 시간을 늘려주는데요. 아르기닌 또한 비슷한 원리로 고용량의 아르기닌을 복용하면 발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지방 감소, 근육 생성 및 운동 능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근육통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헬스 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애용하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근육이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운동 30분 전에 아르기닌을 섭취한다면 근육통이 발생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피로회복 및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확장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전달되는 기능이 개선되면서 피로회복이나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르기닌 섭취 후 혈관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협심증, 고혈압 같은 심혈관과
관련된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기닌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르기닌은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흡수율이 낮은 아미노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프로틴 파우더 등과 같이 섭취하면 흡수 경쟁에서 밀려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침 공복이나 운동하기 30분 전에 섭취하고 프로틴 파우더 등을 드신다면 프로틴 파우더는 운동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캡슐화된 알약 형태보다는 분말, 가장 좋은 것은 액상형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캡슐형은 확실히 효과를 보려면 대략 6개에서 12개 정도의 캡슐을 복용해야 하지만 액상형은 간편하게 하루에 한 포로 바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을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 건강관리로는 하루 300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확실히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는 5000mg에서 6000mg 이상 드셔주셔야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내 구성 아미노산이라 다른 보충제와는 달리 휴지기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으나 간의 아미노산 사이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3개월 복용 후 1개월 정도 복용을 일시 중단하고 다시 복용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간이 건강하다면 휴지기 없이 하루 최대 6000mg까지 계속 매일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시중에 있는 수많은 제품 중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추천할 만한 상품을 고정 댓글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제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기닌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야 할 사람들은 최근 심근경색이 있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 그리고 천식 같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아르기닌 자체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헤르페스 감염 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풍이나 알러지, 혈압이 낮은 사람은 주의하셔야 되고 메스껍거나 복통, 설사, 위장장애는 일반적인 모든 약들의 공통된 부작용으로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은 정력이 떨어졌다 싶을 때마다 다시 보시기를 바라며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닌 고개를 든 당당한 남자로서 다시 자신감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